안녕하세요. 유기견 없는 도시 트레이너 고이든입니다. 오늘 3강에서는 강아지들이 보내는 몸짓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들은 음성으로 사람처럼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몸으로 보내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님 댁에서 강아지들이 분명 작은 잘 보이지 않는 소극적인 몸짓을 보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분명하게 보내는 신호들이 있을 텐데,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호자님들이 강아지를 안고 계시다가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강아지들이 몸을 부르르르 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려가서 자기의 몸에 붙어있던 털을 고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행동은 안겨 있을 때 자기가 참아왔던 혹은 불편해했던 것들을 조금 스스로 해소하고자, 스트레스나 자기의 이런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하는 대체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발톱을 깎아주신다거나, 뭔가 강아지의 케어를 하실 때, 스킨십이 들어가는 케어를 하실 때 코를 할짝할짝 거린다거나, 고개를 돌린다거나, 하품을 한다거나, 입을 짭짭 댄다거나, 이러한 신호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보호자님들은 관찰하시기가 힘드시고, 그런 행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왜 이런 신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코를 할짝거린다거나, 혹은 입을 짭짭댄다거나, 고개를 돌려서 회피하는 행동은 이 상황에서 이런 걸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정말 이런 거 하기가 싫은데 참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왜 캐치를 하셔야 하느냐. 이런 상황에 그대로 아무 내가 정보에 전달 없이 그냥 강아지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이 행동을 무시하고 행동을 계속 강행을 한다면, 나중에는 발을 만졌을 때 으르렁 된다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입질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싫어하는 걸 할 때마다 아주 큰 눈에 보이는, 보호자님들이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행동들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발을 만졌을 때 처음에는 코를 할짝이다가 이런 행동들이 점점점 쌓이고 쌓여서 보호자님께 강아지는 나 이거 정말 불편해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극적인 신호들을 보냈는데, 보호자님이 이 신호를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경험치가 쌓여간다 라고 하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신호들을 보냈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강한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게 으르렁거릴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빨을 드러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강한 행동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소통이 그동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내가 더 이상 소극적인 행동을 해서 소통을, 내 보호자가 내가 보내는 언어를 읽지 못하고 계속 이런 경험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하거나 입질을 한다거나 크게 짖었을 때 보호자님께서는 깜짝 놀라시겠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 행동이 중단이 될 거예요. 강아지 입장에선 내가 이렇게 크게 행동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화를 내야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발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느끼기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어떠한 행동들을 했을 때 소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으르렁대고 입질을 하고 화를 내고, 왜냐면 대체적으로 그 전에 쓰였던 작은 행동들보다 큰 행동을 했을 때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고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 입장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으로 훨씬 이득인 셈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잘했는데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들과 이런 강아지들이 보내는 소극적인 행동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만약에 그런 행동들을 보인다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좋아하게 만들고, 이걸 참았을 때에 강아지에게 돌아가는 좋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너무 포괄적이긴 하지만 큰 덩어리들로 한번 강아지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계를 한다 라고 했을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극적으로 내가 두려움을 느껴서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하는지, 혹은 내가 조금 더 리더의 입장으로 어떤 걸 지키고, 혹은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이 서열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호전적인 기질의 경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셔도 아실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몸을 뒤쪽으로 빼면서 물러나면서 으르렁거리고 짖거나 뭔가 내가 너를 지금 좀 두려워하고 있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소극적인 신호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앞쪽으로 힘이 쏠려 있고, 앞다리에 쏠려 있는 거겠죠. 쏠려 있고 귀가 바짝 서 있고, 보통 소극적으로 이제 경계를 하는 친구들은 귀가 뒤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짖거나 으르렁대는데, 호전적인 기질, 내가 저 상대를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친구들은 보통 앞쪽으로 귀가 바짝 서 있고, 뭐 등에 털을 세운다든지 목 뒤에 털을 세워서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향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아주 뚫어져라 주시를 해요. 그리고 바로 공격 전에는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정지를 하고, 그 다음 굉장히 찰나여서 평소에 이제 관찰하시기가 어렵겠지만, 공격 전에는 적어도 1초에서 2초 정도 본인 스스로의 움직임을 멈추고 상대를 주시하고 갑자기 달려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강아지가 몸이 조금 앞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다, 힘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다, 나를 주시하는 것 같다, 응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뒤를 보이지 마시고 최대한 보호자님, 그러니까 내가 몸을 좀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멈추고 시선을 피하고 나의 정면이 아닌 측면을 보여주는 게 상대방 강아지에게 내가 너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 라고 알려주는 몸짓 언어를 또 인간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성에서도 공격적인 성향과 소극적인 성향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내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다가 우리 강아지에게 그러한 다른 상대방 강아지가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조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가장 평소에 아이들과 생활하시면서 많이 보시는 시그널이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시그널인데, 하품을 한다거나 입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입을 짭짭댄다거나 몸을 턴다거나, 이러한 행동들이 가장 스트레스 시그널로 많이 이제 발현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 소극적인 행동을 무시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관찰이 되시면 그 상황을 조금 좋게 견디는, 그 상황이 조금 즐겁게 바꿔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털을 빗질을 하는데 빗질을 해주는 그 순간에 입을 짭짭댄다거나 코를 할짝거린다고 하면, 빗질을 하는 동안에는 맛있는 간식을 많이 먹고 빗질이 끝난 다음에는 간식을 먹는 것도 중단하셔서, 빗질을 하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구나, 참을 수 있구나, 이러한 규칙들을 하나씩 알려주면 굉장히
보호자님도 편하실 거고 강아지도 그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비단 빗질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빨을 닦는다든지 혹은 뭐가 있을까요? 싫어하는 거 발톱을 깎는다든지 이러한 강아지들이 싫어할 법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잘 대입시키시면 강아지들과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강아지들이 여러 새로운 경험을 할 때도 조금 더 받아들이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평소에 보내는 이런 소극적인 스트레스 몸짓들을 모른 채 하지 마시고 잘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가 어떠한 상황을 조금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것도 관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거나 뭐 걱정이 된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이런 몸짓으로 뭐 신났다거나 뭐 엄마가 와서 행복하다거나 이렇게 보내는 행동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보통 딱 봐도 제가 겁먹었네 혹은 제가 지금 무서워하네, 즐거워하네, 신나하네 이런 것들의 몸짓 언어는 보통의 보호자님들도 관찰이나 공부 없이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지만 강아지들이 보내는 이런 소극적인 혹은 조금 디테일한 공격 전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한번 관찰을 잘 해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모습, 한 면만 보고는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전체적인 상황과 강아지가 보내는 귀뿐만 아니라 뭐 꼬리, 몸통, 얼굴의 표정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사실은 확인을 해야 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저희가 대입해 볼 수 있는 조금 더 쉽게 강아지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큰 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조금 하나하나 관찰을 처음엔 하시되 나중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귀가 뒤로 되어 있고 뭐 꼬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이런 관찰을 잘 해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의 마지막 예로 들자면 우리 보호자님들이 밖에서 외출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 강아지들이 굉장히 신나하죠. 너무 행복해해요. 하지만 그때 발생하는 몸짓 언어들을 보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 시그널과 가까운 행동들을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귀를 뒤쪽으로 많이 눕히거나 하품을 한다거나 이런 스트레스 시그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들을 이렇게 기쁜 상황에서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품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강아지가 싫어하는 상황이거나 그것도 느끼시잖아요. 얘는 정말 씻는 거 싫어해. 얘는 정말 발 닦는 거 싫어해. 라고 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강아지가 보내는 몸짓 언어들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 우리 강아지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흘려 보낸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잘 견디고 좋아해 줄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떠한 문제 행동도 발전시키지 않는 좋은 기초를 다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틀로 보호자님들과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몸짓 언어들만 알아봤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강아지들을 조금 더 주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